사실 운동량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제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렇게 10대 시절이나 20대 시절에 했던 것만큼의 운동량은 따라가지 못했죠. 그냥 넉넉고서는 옛날 생각만 하고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면 이렇게 충분히 따라가겠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한 4주 전 정도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몸 상태가. 때리고 왼손으로 빵. 자, 준비됐죠? 네. 자, 레디. 액션!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거 찍을 때 막 이 친구들이 되게 막 의욕은 넘치고 막 그 또 또래 배우들끼리의 그 교감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사실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그 개울가에서 찍는데 그 바닥이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발목도 계속 다치고 뭐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물이 흐르는 곳이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만약에 미리 사전에 연습들을 하질 않았으면 더 크게 많이 다칠 수도 있었겠죠.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게 이제 이빨이라든가 이런 거 맞거나 눈 동공을 때렸으면 무조건 그냥 아작이 났을 텐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제 밑에를 때려서 근데 저는 다치는 거 가지고 뭐 어떤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찢어졌다는 거에 의해서 촬영이 중단되어지고 이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기 줘. 비닐이 하나 줘. 비닐? 내 몸은 내가 알고 내가 많이 다쳐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싱을 한 30분 정도 했더니 정말 이게 안 부어오르고 그냥 찢어진 상태로 그대로 지혈만 하고 그날 그때 오른쪽 얼굴을 다쳤는데 다친 이후로 오른쪽 얼굴이 안 나와요. 오늘이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이따가 꼬매면 된다니까. 오늘만 꼬매면 돼. 정말. 아니 계속 그러잖아. 아이 얼음 찜질해서. 붓기 먼저 빼야 되니까 피 흘리는 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 피는 전혀 신경 쓰지 마. 이 지금 부은 붓기 빼도 흉터가 있어가지고 감독님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예 오늘 꼬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알아.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잘 알아. 일곱 명의 형사들을 액션 스쿨의 그 대표 무술 감독들로 세팅을 하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현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막 그 현장 나갈 때 너무너무 막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막 진짜 액션다운 액션을 보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최고로 잘 나가는 스턴트맨이 아니라 그 잘 나가는 무술 감독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대단한 실력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 뛰어난 무술 감독이니까 통제도 잘 안 되고 나와서 무슨 이렇게 예비군 훈련장 같았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장난하냐? 되게 재밌었던 게 함께 이제 공동으로 무술 감독을 한 정창현 무술 감독이라고 있는데 혈앤우도 하고 그 무술 감독이 이제 그 무술 감독 그룹 안에서는 막내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건 그 서지호 씨가 그 이 배우였던 그 4인방 배우가 또 그 그룹군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그 완전히 막 그렇게 긴장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호가 긴장했네. 부자원이야 저거. 아이, 왜냐면 선배들을 다 이렇게 쓰러트려야 되는 거여서 아니 태권도 선수였던 사람인데 아니 막 기본적인 발차기가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막 이렇게 막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황이 웃기기는 하고 막 그러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정도훈 감독의 군사 독재에 가까운 이 지도력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아이, 뻗어보세요 아래. 아래 뻗어보세요. 아 이제 가야겠다. 야 이건 뭐 그냥 나가겠다. 아이 나 말 좀! 야. 대본을 쓸 때 그 이 영화에서 그 10대들이 등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폭력에 완전히 중독돼 있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물구나무 서주는 것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10대들의 모습이 결국 그 온성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그 도시는 정말 절망적인 느낌이 될 거란 생각을 했죠. 계속 하고 가면은 좀 웃겨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라고 그러는 거야. 레디 액션! 주얼당하면 들려오는 것은 나는 이미 늙었다는 소문. 어찌 빠르게 이 세상을 지웠다가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달리는지 내게도 시간을 이기는 건 무리요. 세상이 내게 부르는 이름은 속물. 난 불씨를 잃어버린 촛불. 거참이고 비참한 인생 바람에 쓸려 퍼져가는 원불. 내 인생은 바람 걷죠. 시간에 난 쫓겨 쫓겨. 비틀거리는 발걸음 뒤로 따라오는 그림자는 날 벗어던져. 테이크를 이제 2번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2번째 테이크인데 완성된 건. 근데 막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러니까 정동 감독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가자고.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이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한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발차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했던 동작 하나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폴짝 뛰는데 무릎이
틱 접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이 그냥 접질린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데 이 왼발로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좋아, 나 진짜 럭거리고. 이거 더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저 안 맞겠다. 버무른다니까 자기는 무슨. 우리가 이러자. 우리가 딱 이러고 들어왔잖아. 이러고 들어오고 그 새끼 바깥에 푹 때려버리고. 그렇지. 오늘 탁 잠그고. 그렇지. 우리 딱 들어와서 목검으로. 목검으로 잠그고. 아, 나 근데 이거 잘 못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진짜 짜장면 만들려고 그래.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레디. 네. 카메라. 액션. 칼 먼저 치면 치고 칼을 딱 내려. 하나, 둘, 셋, 넷. 오. 가면 되죠. 아,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때리잖아요. 봐봐. 모르잖아요. 나 오늘 왜 그랬어? 하나 이거 스트레스 있어 보여. 나 오늘 빵 그렇죠. 예. 빵. 헷갈려. 감독님 칠 때. 다음 컷. 자, 뒤에 그림자 조심하시고요. 자, 저 안쪽으로 다 들어가시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안 좋아? 좋아? 끝났어, 안 좋았어. 둘, 액션. 하나, 둘, 셋. 기가 안 맞은 거죠. 타이밍이 맞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의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카메라에서 잡히는 모습들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밑에 있고 촬영을 했죠. 24번 했을 거야 아마. 저도 힘들었고 떨어지는 애도 힘들었고 물론 밑에 이제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유상 감독도 지쳤고 촬영 감독도 지쳤었고 그 장면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죠. 별로 반응도 안 좋았는데. 안 되면 포기. 영구야, 너 제끼지 말고 서 무조건. 쓰면 돼. 파우다세요. 깨끗하게 포기하시겠어요? 파우다. 있어요. 저렇게 포기하는 거야 이미. 이미 포기하고 왔어. 카메라 롤 액션. 하나, 둘, 셋. 아니. 동아, 난간 좀 붙여줘. 액션. 컷. 그 보시고 싶다고 이렇게. 마지막 케이크가 지금 조명이 푹 나왔잖아. 예. 마지막.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각 있잖아. 그 각으로. 그거 다시 찍었네. 야, 호성아. 그냥 물소리 듣고 맞춰.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그 장검으로 대결을 하는 설정이었는데 세트를 가보니까 이게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트 촬영을 할 때 그 한쪽 벽면을 이렇게 떼서 뭐 3면을 가지고 찍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속이면서 찍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를 이제 쇠로 그냥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런 촬영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 감독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기 자체를 이제 바꿔버린 거죠. 야, 엄마. 쑤시지 마, 임마. 깜짝 놀랐잖아, 이 자식이. 큰일 날 뻔했네. 되게 잘 알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독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얘기해가면서 이제 계속 그 다른 톤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데 잘 와지는 것 같아요. 무진데 이거 쑤시면 퍽 들어가지. 태수랑 석아랑 바꿀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레이. 액션. 하나, 둘, 셋. 컷. 액션.
칼 떨어뜨리고. 손 베는 거야. 손 베는 거요? 손 베는 거.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정동 감독님이 굉장히 사심이 두려워하셔서 그렇게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갈게요. 시선 가려서 꽝 부숴가지고 나오면은 여기서 석판이 그냥 확 거버리려고. 나온 거야? 자기는 편하게만 먹으려고 그래. 너무 심하다. 한 번 더 뚫고 나와봐. 보고 싶어 해. 아니 그러지 않아. 보여줘. 그러지 않아. 보여줘. 에이 이까지는 뭐. 98이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웃는다. 야, 성철아. 미안한데 저쪽 보고 있어. 아니 좀 땀게 좀 내지 말고 좀. 회장 다 나와줘. 가자 좀. 아야 보지 마. 이 세트 작업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되게 빡빡한 예산과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더 쥐어짜서 어쨌건 해야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은 몇 주 동안 아마 굉장히 처절하고 힘든 현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완성이 되고 나면 기술시사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이 영화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몇 주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끝까지 좀 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첫 컷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짝꿍 화이팅! 감독이 배우에게 주문하는 디렉션이 정확해요.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받아들이는 배우로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또 부합되는 또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니까 영화가 시원시원하고 연기 또한 시원시원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액션! 피로한테 명패를 되게 크게 얻어 맞아서 들으셨는데. 그게요, 그 이제 스펀지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 번 맞았거든요. 그게 충격이 대단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이쪽이 두통이 생겨갖고, 근데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주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명패로 구타하는 장면은 이성을 잃은 장면이 이성을 잃고 행하여지는 어떤 그런 정말 눈이 돌아가서
물불 안 가리고 남을 패는 그런 이성을 잃은 그런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벼르고 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액션. 이 두 가지가 다 표현되고 있어 지금. 네. 좋은 거 같아. 지인은 불쌍해 보인다. 마음이 안 돼요. 많이 굶어서? 아니 나는 아까 되게 슬프게 봤어. 네, 진짜 좀 되게 안 돼 보여 지금 피부가. 분위기에서 너무 감동. 한명 회의. 액션. 저는 렌즈 살짝 봤죠? 렌즈 안 봤는데요? 모니터 확인해 볼게요 한번. 아 얼굴이 좀 달리인인데 한번 받고 싶어. 머리채 잡히는 걸 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어, 그러니까 그 일종의 와이어니까 이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인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 와이어 테크닉이죠. 머리채를 잡히면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좀 다양한 게 나오고 하니까 제가 짝피하면서 가장 잘 선택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머리채 잡히는 거. 그때 현장 편집할 때도 사람들이 현장 놀러 왔다가 그 장면 보고 다 이렇게 어머 막 이러고 놀랄 때 아, 이 장면을 찍길 진짜 잘했구나라는 게 좀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저희 사인방이 다 기술이 틀려요. 저는 발차기만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친구는 까풀레 하는 친구가 있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뭐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 까푸엘라 그리고 저 여성분은 연검. 일단 연검을 쓸 거고 그 옆에 분은 킥복싱. 기술이 다 틀려요. 이쪽으로 당겨서. 괜찮았습니다. 예. 다음 컷은 내년에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손을 너무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런 거예요. 놀래지 마라. 가자. 하나, 둘, 셋. 더 할까? 부었어? 세게 찍혔어? 아, 나 너무 바닥에 찍혔다니까. 저 지금 머리에 나 찍혔잖아, 이렇게. 야, 얼음 갖다 빨리 문대. 야, 얼음 갖고 와. 부어, 안 그러면. 참, 넘어지지 말고. 왔어? 어이,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 왜 또? 마셨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끝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뭐 객기로 뭐 젊으니까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죽되어 있고 어디 발목이나 어디 한번 뼈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책임자니까 또 책임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멋있는 친구 같아요. 멋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몸 괜찮아요? 추울 것 같아. 올해 우리 34시야 이제. 자, 저. 아이고, 큰일 났네. 액션! 한 발을 위에서 내려 찍은 데서. 그렇지. 이걸 봤죠? 죽을 것 같아. 액션! 멋쟁이도 뭐. 자, 다시 한 번 볼까요? 액션! 카메라! 액션! 가! 잘해요.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이렇게 한 번만 더 맞으더라. 진짜 이걸 맞았어. 이번에 제대로 맞았어. 이번에 한 번만 맞았어. 카메라! 액션! 얼음 가자, 얼음. 똑바로! 좋아. 좋아. 뭐 여기에는 무슨 뭐 막 진짜 흔한 말로 옛날에 나왔던 농담 충청도 공박이다. 충청도 공박 아니에요. 토니자는 굉장히 그 액션의 천재고 그 천재를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고 대신에 이제 천재와 일반인과의 그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천재는 천재들의 어떤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또 일반적인 정도원과 이승환한 때는 또 나름대로의 천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몸놀림이라든가 그 액션의 어떤 그 맛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도 서로가 공존하고 살아가잖아요. 액션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자기 영화에 100% 만족하는 감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짝패는 성취한 것만큼의 아쉬움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제가 어떤 그냥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질러 버린 일이라 뭐 하고 싶었던 많은 시도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앞으로 그러니까 액션 영화에 그렇게 집착해서 그러니까 액션 장르 영화를 만든다라는 집착에서는 많이 이제 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는 1학년 중에서 주목으로 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굉장히 촐싹대고 말대꾸 잘하는 말 많은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태교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버스 안에서 굉장히 막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딘가에서 조용히 해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 조용했다가 또 떠들었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화를 내면서 쌍소리를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전체 통틀어 싸움을 최고 잘하는 짱이더라고요. 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죠. 내려서 따라가는데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저희는 그랬죠. 쏙쏙쏙 한번 3대 1이니까 붙어 어째 막 하다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몇 대를 맞고요. 근데 이 경우에서 자기 나름대로 싸움을 잘하는 친구는 그 선배가 가슴 쪽으로 주먹질을 몇 번 하는데 버틴 거죠. 버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맞았죠. 그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말 많은 친구에게 너는 어떻고 말할 때마다 뒷짐을 풀고 말대꾸를 하는 거죠. 그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 말대답을 많이 했죠. 그래도 많이 맞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반성을 하는 듯이 막 업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 툭툭 치면서 파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한 친구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파묻었죠. 파묻고 친구들 눈도 못 마주치면서 한 명씩 그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었죠. 그리고 저는 얼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죠. 제 구덩이에. 그래서 제가 흙을 제법 넣고 그 선배가 마무리를 하고 그 선배가 가고 나서 일제히 그 두 친구가 잘 움직이지도 않은 목을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 역시 시선 못 마주치고 딴 쪽으로 보고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선배님들한테 정말 그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어느 친구들을 괴롭혀서 그 친구들을 이제 뭐 했는데 선배들 얘네 또 우리한테 당한 친구들이 이제 그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선배들한테 얘기해서 학교 짱이었거든요. 그 학교 짱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한 3시간인가를 맞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이 많으니까. 그러니 몸이 얼마나 많이 막 맞았겠어요.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과거는 진통제 2알하고 소주하고 딱 주더라고요. 진통제 2알 마시면서 소주 먹게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가서 집에 가서 잤어요. 진짜 진통제 2알을 먹으니까 얼마나 안 아프겠어요. 잠 잘 오지. 그래서 잠 잘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나요. 고3 때 뭐 소풍 비슷하게 그 제가 청주에가 집이니까 청주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견학을 가요.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되게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작은 소주병에다 이렇게 딱 넣으니까 뱀이 이렇게 쏙 들어가더니 병맥을 딱 가보니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뱀이. 우리가 10년 후에 먹자. 그래가지고 학교 뒤에 이제 뜰에 자전거 치장이 있었는데 그 밑에 보도블록을 들고 거기다 묻었어요. 중앙현관으로 나와서 세 번째 보도블록에 우리가 그때 3학년 8반이었으니까 세 번째 보도블록에 8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3개, 우측으로 8번째, 이렇게 거기다 묻어놓고 10년 후에 와서 동창회 와서 먹어보자. 체육대회나 이런 거 있으면.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인가 한 4, 5년 후에 그 학교를 딱 갔는데 그 자전거 거치장이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거기 딱 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이제 그 시멘트가 다 깔려버린 거야, 아스팔트가. 참, 10년쯤 지났으면 참 이게 영향이 됐을 텐데, 보약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감독님도 고등학교 때 뭐 그런 경험들. 제가 그
액션 장면이 그렇게 많고 막 그 많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도 여전히 액션 영화에 대한 막 갈증이 사라지질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좋아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는 어떤 걸까? 이건 뭐 한 100만 번도 더 한 얘기 같지만 여전히 그 성룡 영화가 주는 어떤 그 생짜의 쾌감이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를 내가 왜 못 만들고 있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연기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몸이 더 이제 퇴화되기 전에 정동무술 감독과 제가 직접 액션을 펼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몸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컨디션이. 특수효과나 와이어라든가 특수효과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보여지는 액션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날것, 그대로의 그냥 두 사람의 몸으로 하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로서 이제 두 사람의 모든 기술들이 뽀록이 난 거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꼭 반드시 완성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런 액션을 만들었죠.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꿈으로부터 출발한 영화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독립영화처럼 가지 않으면.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영화가 될 거라고는 기획 초기에서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두 분이 하시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장이 마련돼서 그런 영화가 아주 독특한 영화 하나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정도의 생각이 있었죠, 초기에는. 서울 액션스쿨은 저랑 같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몸을 댔죠. 몸을 줬죠. 짝패라는 영화에 우리가 몸을 바쳤죠. 현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이도 제 몸값을 10원 한 장도 받지 않았고 또 우리 액션스쿨 친구들도 돈을 받지 않고 현물로 전체 이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출연 횟수에 대한 지분과 거기에 참여대에 의한 지분으로 나눠서 뭐 돈 못 받으면 다 같이 못 받는 거고 받으면 다 같이 받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도를 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이 규모의 영화를 제대로 된 35mm 촬영 베이스로 제대로 개런티를 지불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아마 50억, 그러니까 순제작 비용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서울 액션스쿨과 공동 제작을 하면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일종의 독립 영화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서 어떤 스타의 이미지에 기대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연출자로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샷을 나누는 방식이나 촬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뭐 항상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니까 그 샷의 수를 줄이면서 그 한 샷 한 샷을 좀 더 이제 좀 정교하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다르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뭐 미술이나 이런 데서 막 아주 뭐 돈으로 풍족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 경험과 또 좀 약간 공간에 대한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꼽아서 그 지역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어쨌든 저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지역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쫙 써놓고 그거에 맞는 공간을 찾는다는 건 사실 좀 그 작은 지역에서 사는 건 좀 힘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 쓰는 거보다는 염두에 놓고 시나리오 쓰는 게 외려 좀 그때 시나리오의 그 작업 시간도 단축하면서 나중에 이제 프리프로덕션 작업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보다 더 영화가 그냥 단순히 영화적인 쾌감 이상의 뭔가를 좀 지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 범죄의 도시, 타락한 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의 집약체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구조가 553의 그 영웅본색의 인물들이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와서 폴리스 스토리,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스타일로 액션을 펼치는 것을 마틴 스콜세지의 성난항소 스타일로 촬영을 해서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식으로 편집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수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니컬적인 액션들 보여지는, 정말 홍콩이나 홍콩에서 이제 뭐 성룡 액션이라든가 그 홍콩의 액션 하면 이제 또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함을 굉장히 좋아하죠, 유수환 감독은.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투박한 걸 좋아하고, 대신에 투박함과 화려함이 만나서 한 단계 한 단계 테크니컬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정두원과 유수환 감독의 액션 스타일을 나눠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영화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이 정말로 잘 표현이 된 게 특별실이에요. 유수환 감독이 이제 정형화되게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사운드 없이 막 치고받는 게 있어요. 제가 막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의 액션이고 그걸 좋아하는 액션이고, 유수환 감독은 그 정형화된 그 앞전에서 이제 그 특별실 안에서 막 그 2대1로 싸우고 있잖아요. 유수환 감독 그 안에서 그런 스타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지냐면 그 특별실 안에서 그 제가 지금 설명한 공간을 잘 보시면 그 소리 없이 제가 들어가는 싸움을 막 그 촬영을 해서 거기다 편집을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샌드위치식으로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충돌을 해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이 영화가 감정을 정서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장면을 찍자 안 찍자로 유수환 감독하고 충돌을 했어요. 정형화되어 있다, 액션이. 왜 이렇게 정형화되게만 하느냐. 지금까지 그림 다 좋은데 여기서는 그러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사실적인 부분을 좀 집어넣자. 어떻게? 여기서 좀 롱테이크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스타일로 막 질퍽한 느낌, 막 지쳐가는 느낌, 정말 발악을 하는 느낌을 좀 집어넣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로 충분해,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와서 오케이 찍읍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보면서 그걸 딱 끼워놓고 유수환 감독도 그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건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이게 딱 들어가니까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뭔가 이게 좀 더 끈적하게 집중되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직접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뭐 제가 저만 그냥 계속 맞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길게 찍었어요. 열 몇 동작을. 그래서 그걸 편집을 분할을 해서 유수환 감독은 저쪽에서 2층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분할을 해서 편집을 서로 이제 교차 편집을 해서 거기를 싹 세팅을 해놨어요. 그거를 거기만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딱 표가 날 거예요. 유수환 감독의 정두홍의 스타일이 딱 나오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그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거기가 좋은 예라 생각을 해요. 그 한정된 예산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준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한 고비씩 넘길 때마다 그런 쾌감들이 좀 있었고, 저한테는 그것이 또 일종의 뭐랄까 정화되는 느낌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저 스스로한테도 좀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짜페가 원래 기획을 약간은 좀 저예산 영화 개념으로 기존의 어떤 스타 시스템을 좀 거부하고 감독이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이 중심인 영화를 기획하는 그런 걸로
그 디지털 장편 전에 기획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 대중 영화로서 이제 포맷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16mm가 이제 저예산 영화에는 좀 그 기동성이나 예산 면에서 이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리고 HD 프로젝트로 한다면서 왜 그 슈퍼 16mm를 찍느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일종의 그 대안적인 매체를 선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종이 다른 2대 HD 카메라와 슈퍼 16mm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 비교 테스트를 했죠. 그 똑같은 동작을 찍었을 때 우리 영화가 액션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일까. 그래서 결론은 슈퍼 16mm가 우리 영화에는 더 맞는 매체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제 액션 영화다 보니까 이제 고속 저속이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아직은 그 HD로 표현하기보다는 필름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룩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그 슈퍼 16이라는 포맷으로 결정을 했고, 슈퍼 16mm를 촬영을 해서 디지털 색 보정을 거쳐가지고 그 디지털 상영을 하는 방식도 일종의 그 대안적인 영화 만들기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제 그 안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지금의 제작 방식으로 완성이 됐죠. 그 최근에 이제 슈퍼 16mm로 촬영을 해서 블로우업을 한 영화들 중에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영화 중에 올리버 스톤의 유턴이나 페르난도 메이레스 감독의 그 시티 오브 갓 같은 영화들이 주는 그 강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렬함을 오히려 이제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번에는 좀 원색을 좀 도드라지게 사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풍부한 것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영화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뭐 친구의 우정보다는 또 이렇게 좀 거칠고 그 엇갈린 우정이라 그럴까,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또 액션이라는 장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은 좀 투박하고 거칠고 다이나믹하고 이제 이런 영화의 컨셉의 그 룩이 그 좀 미립자 저감도 필름보다는 고감도 필름의 그런 거친 맛이 그 이 영화하고 이제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감도 필름을 좀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룩이 약간은 좀 거친 느낌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화. 그러니까 인물들이 움직임을 따라서 카메라가 그 따라가기도 하고, 인물들이 움직이질 않으면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 카메라가 계속 춤추듯이 움직이는, 가급적이면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 화면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레벨 샷보다는 눈높이보다 내려와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막 진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줌 렌즈를 달고 이렇게 뭐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촬영도 많이 했었어요. 드라마의 흐름이나 그 영화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순발력 있고, 그때 굉장히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동하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어떤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줌을 좀 많이 쓰게 됐어요. 사각도 많이 썼고, 장면 전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이 영화는 저는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이 드는 영화였으면 했었거든요. 이 영화 탁 시작하자마자 막 그 한 호흡으로 쫙 내달아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막 쫙 달렸다가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오고,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숨을 한번 이제 몰아쉰 다음에 딱 돌아봤을 때 그 돌아온 흔적이 보이는. 그러려면은 그 장면 전환 뿐만 아니라 그 각신 자체의 호흡과 리듬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인서트들이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이를테면은 뭐 대화 장면에서 그 상대방으로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무슨 상황 설정샷 이런 게 없고, 그냥 마치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과
바로 대화가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호흡이 더 빠르게 느껴진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뭐냐면 워낙 이것이 빠른 진행을 하니까 정서적인 반응을 조금 못 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도 역시 이제 작가주의 예술 영화, 저예산의 그런 영화들을 몇 편 해봤지만 이제 굉장히 특화돼 있거나 소재나 배경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sak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이라는 장르가 어쨌든 대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되 그 스타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그러니까 이제 sakpe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화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운당정인데요. 유승환 감독님이 정통 액션에다가 B급 형식의 재산 이거 하니까 좀 원색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영화에 많이 담아서 시각적으로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운당정은 사실은 피로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두가 친구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피로로 인해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거고, 의뢰의 액션 영화들에서 보면은 한 공간에서 계속된 특정 시간을 소모하면서 액션을 보여주는 건 다소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동일 공간이긴 하지만은 몇 가지로 많이 좀 나눠주자. 그래서 액션의 어떤 형태들도 분명히 달라지지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배경들도 좀 달라져야 그 느낌들이 더 많이 배가 되겠다. 그래서 그 공간은 사실 대략적으로 4가지 공간으로 파티션이 됩니다. 제1공간이라는 앞마당에서는 어떤 실제 기와집 형태들은 있는 상황에서 등이라든가 소품들로 좀 노멀하게 구성을 했던 거고, 두 번째 공간은 그냥 그렇게 가기에는 큰 마당에 집 2채밖에 없는 경우다 보니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픽스 헌팅 갔을 때 이 감독님들과 논의하다 보니까 정동원 감독님이 얼떨결에 물을 깔면 어떨까 해서 깔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디자인 나왔기도 했었어요. 일단 첫째 제1마당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기보다는 어수선한 형태로 파티하는 분위기고, 이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연등 느낌으로 각 공간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액션의 효과를 위해서 이 바닥에 은행잎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렸고,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고 하니까 장작불들에서 나오는 잿더미들 그런 효과적인 측면으로 단지 시각적인 미술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느낌에서 인물들이 흡사 춤추듯이 액션을 하는 느낌이 포인트다 보니까 다른 시각적인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다소 횡한 듯 하면서 이제 간 느낌이고요. 밖의 공간하고는 완전 신분 차이가 느껴진다 할 정도로 좀 더 화려하고 물 위에 어떤 통로적인 느낌으로 다리들이 있게 되고, 오로지 외길이죠. 외길에서 또 다른 무리들과 많이 싸우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밤이다 보니까 이 등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조명팀의 조명이 있기도 하겠지만 화면 속에서 소개되는 라이팅들, 어림잡아 한 700-800개, 어림잡아 700-800개 정도는 등을 달았던 것 같은데요. 그 등들이 다소 조금 부족한 듯 느껴지고 해서 이 바닥을 사실 물로 채우게 되고, 그런 물 반사로 인해서 그런 라이팅 효과가 배가 되면서 좀 더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닥을 물을 깔기로 했었죠.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이 나오는데 더 이상 다른 통로는 없고 겨우 들어가는데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이 나오죠. 이제 그 방이 결국은 통로가 되는 거죠. 들어서자마자 잠시 후에 다다미 방들이 그 연쇄적으로 미러 형식으로 쭉 열리게 되죠. 갑자기 다다미 방이 되잖아요. 결국 오리엔탈이라고 하고 퓨전 형태의 오리엔탈을 가져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 전 공간에서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하다가 그 일식 느낌의 공간에 들어와서는 거의 블랙 앤 화이트죠. 여기서부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좀 더 격렬한 액션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창호지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도 어느 정도 뿌려진다고 봤을 때 이 다른 컬러가 있기보다는 좀 모노톤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또 그 피로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최고로 잘 소화됐던 공간이 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눈 밑에 피로가 있는데 뛰어서 내려가면은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러기 힘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복청 형식의 팔각 느낌이고 여기서 왕은 사실 피로이기 때문에 팔각이어야 피로가 어디에 있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제2 공간에서 좀 더 컬러풀했던 등 느낌은 조금 최소화되면서 우리 전체 구조적인 느낌에서 컬러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였죠. 넓다 보니까 뭐 미니멀하게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악스럽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색적인 컬러 배치들을 하게 됐고 슈퍼 16mm를 찍고 나중에 블루업을 하고 아무래도 35mm 하고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거친 입자의 느낌을 차라리 장점화 시켜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경우보다 원색 느낌이 조금 색다르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의 액션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죠. 정형화된 액션. 액션의 정형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액션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액션이었어요. 그냥 막싸움이라는 말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홍콩 스타일의 정형화된 액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투박한 액션들을 나름대로 유승환 감독 스타일의 정형화된 한국적인 액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크게 보자면은 그런 움직임에 매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이나 샘 페킨파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역동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그런 프레임의 변속에 의해서 그 이미지 자체가 왜곡되어지게 전달되는 것들 그런 역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근데 제가 이제 그 죽거나군 나쁘거나로 데뷔한 이후에 날것의 느낌을 강점으로 그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마치 그 실제를 기록한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방식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액션에 접근할 때 제가 좀 달라진 것은 제가 아라한을 만들 때까지는 저의 취향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먹이 온다부터는 영화가 요구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앞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와이어도 좋아하고 그냥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것이 그 영화가 요구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아주 잘 살린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죠. 대신 이제 아라한 하면서 와이어를 해보니까 영화 보는 성향으로서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만드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현란한 와이어 테크닉이 제 체질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짝패에서의 와이어 테크닉은 3번 사용됐거든요. 차 뒤집힐 때 차를 뒤집게 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된 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푹 맞고 뒤로 확 날아가는 걸 할 때 뒤에다가 와이어를 묶고 그다음에 머리채 잡히는 걸 할 때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인 건데 그거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바닥을 뭐 매트로 만들어서 깔고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와이어 테크닉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는 와이어 사용한 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1대1 장면이 액션 영화의 진수 같아요.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왜냐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진짜 액션 영화의 내공은 1대1 결투에서 이게 탁 나오는 것 같아요. 몹시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 영화 장르의 성격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황 안에서 함몰돼 버리거나. 그 너무나 명백한 두 개의 결말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데 1대1로 벌어지는 장면들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그 반전할 수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치 못한 쪽으로 막 그 국면이 바뀌고 전환되고 하는 것들이 미학적으로도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소룡과 성룡과 이연걸과 이런 액션 스타들이 1대1로 벌이는 장면들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몹신으로 가게 되면 컨셉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런 특징이 막 도드라진다라는 걸 느끼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액션에서 공간이 주는 비중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물들의 동작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인물들의 동작이라는 것이 공간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헌팅을 하거나 세트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액션의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뭐 뻥 뚫린 벌판에서 싸우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싸우는 걸 즐겨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영화들을 공통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클라이막스 액션이 닫힌 공간에서 항상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지하 당구장과 그 폐공사장의 교차도 공사장도 넓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가 폐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이도 주요한 그 인물들이 충돌하는 액션 장면들이 투견장과 그 폐창고에서 벌어지고 있고 짝패도 이 뚫린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지하 공간으로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구조인 거죠. 왜 내가 닫힌 공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영화들은 다들 그 짜여진 공간 안에서 그 대결을 벌이거든요.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가 그렇고 프로젝트 A 시리즈가 그렇고 그런 아크로바틱한 이미지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 그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까지는 제가 마스터샷을 잘 안 찍었었어요. 그때는 막 의욕이 강해가지고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모든 샷들이 다 다른 사이즈와 다른 각도로 배치된 샷들로 다 이루어지길 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샷을 촬영을 해서 이것을 분할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면 샷을 찍어서 개개의 샷을 찍어서 이어붙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의 컷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샷들을 100개의 샷을 따로따로 촬영을 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가 그 몇 개의 마스터 샷들을 쭉쭉쭉쭉 찍은 다음에 이것을 분할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을 할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액션에 있어서는 두 가지 모드를 섞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 동작이 연속성을 가질 때의 장점과 그 다음에 오히려 분할했을 때의 장점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액션에 있어서 액션을 찍을 때 6프레임부터 150프레임까지 막 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잘 붙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정속과 고속의 프레임들이 서로 붙었을 때 충돌의 느낌이 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쇼브로더스 시절에 장철 감독이 쓰는 방식이었는데 인물이 고통받는 순간을 고속으로 찍는 걸 좀 좋아해요. 그 통증이 좀 길게 느껴지게 하고 사이즈가 넓으면 어떤 동작이 보이는데 클로즈업으로 아주 그 타이트한 샷들을 찍을 때 너무 순식간에 이게 그 작은 화면 안에서 퍽 벌어지는 일이라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간을 이제 느리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약간 저 스스로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투견장에서 독부리와 침묵맨이 싸우는 장면은 고속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순전히 그 액션 자체에 쾌감으로 주고 심지어 그때는 그 저속 촬영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4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장면들이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이 마지막에 그 창고에서 벌어지는 결투는 고속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악을 지르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 순간 자체가 막 한없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아라 안에서 쓰였던 근데 고속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동작 자체가 되게 우아해 보인다거나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때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고속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다기보다 그냥 어떤 동작과 컨티뉴이티를 짜가면서 이것은 몇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아주 막 최첨단의 장비보다는 좀 구식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감 있고 좋아요. 막 그 이동차 위에다 카메라를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게 밀어서 막 그 레일 끝 부분에서는 막 그 카메라가 휘청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좋아요. 직선 이동, 곡선 이동을 포함하는 이동차나 상하 수직 이동을 하는 크레인 샷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느린 속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줌도 되게 좋아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액션 영화들이 줌 테크닉들이 아주 기발하게 사용된 영화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영화에 큰 도움을 주는 장비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헬드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제가 특별히 핸드헬드 테크닉을 좋아하진 않아요. 촬영을 할 때 이 삼각대 위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이런 시간도 되게 줄여주고 그 인물들의 빠른 움직임을 막 이렇게 그 추적해가는 느낌을 주니까 죽거나 나쁘거나를 만들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실제 싸움 같은 느낌을 전하려고 핸들들을 썼어요. 스테디캠도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뭐 그 80년대 초에 개발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장비니까 아마도 그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에 많이 쓰였던 테크닉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자연광에서 찍을 때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정말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빛의 느낌들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뭐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들에서 주는 그런 질감을 얻는 거는 1년에 정말 며칠 뿐이고 되게 힘들죠. 어쩌면은 그래서 밤으로 찾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란을 찍을 때는 밤 장면을 많이 찍겠다라고 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밤의 도시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야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건물마다 막 엄청나게 네온 사인들이 있고 스모그가 끼지 않은 가시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날은 정말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밤에는 그런 그 스모그들을 뚫고 올라오는 불빛들이 주는 또 이상한 매력들이 있어서 이제 그 효과를 좀 많이 살리려고 아라는 밤에 많이 찍으려고 했었죠. 저는 한때는 그 액션의 스타일 자체로만으로도 그런 그 정서가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훌륭한 액션 장면을 이루는 것은 그 장면화도 중요하지만 정서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우는 순간의 어떤 분노의 에너지들, 그 폭발하는 감정들, 그것을 그냥 눈과 귀로 이렇게 그 보고 듣게 만드느냐, 아니면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느냐는 정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발 한 대만 때려줘, 한 대만 때려줘 했을 때 그 한 대를 이 퍽 가격했을 때의 그런 쾌감들, 뭐 아니면 제발 이겨야 될 텐데, 제발 제가 이겨야 될 텐데 하다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인물한테 한없이 그 몰입해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스타일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정두웅 스타일의 액션을 쉽게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이렇게 그 쓰러지면서 벌이는 액션인 것 같아요.
정동이 보여줬던 장군의 아들이나 테러리스트에서 보여주는 액션들은 주인공이 적들을 뚫고 나갈 때 끊임없이 자신이 몸을 던져서 상대와 함께 막 쓰러지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런 동작을 공통적으로 보여줘요. 물론 그런 식의 동작은 홍콩 액션 영화에도 많이 있었어요. 80년대 성형 영화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어떤 기술을 이렇게 되게 멋있게 펼치기 위해서 탁 차고 쓰러지지만 그 상대와 같이 쿵 떨어졌다가 정신없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상대보다 약간 늦게 떨어진다든지 해서 그 승자와 패자를 갈라주는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정동의 액션은 달랐어요. 짜여진 동작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동작은 마치 그 관절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정동이 좋아하는 액션 스타일은 그냥 리얼리티, 한국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영화는 왜 이렇게 액션은 재미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좀 투박한 액션이죠. 투박한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대신에 그것은 이제 테크닉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싸움은 질퍽한 거예요. 질퍽한 거.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 저 역시 처음에는 투박한 걸로만 하다가 리얼리티 쪽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유수환 감독 만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의 약간의 다른 액션, 그리고 아라한에서의 어떤 그 와이어를 사용하는 완전히 다른 액션, 무협적인, 지금 이제 또 짝패를 통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하고도 다르고 아라한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장군의 아들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어떤 영화들로 채워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개싸움만 막 하자걸 때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지겹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또 이제 와이어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와이어 액션을 하니까 또 한계에 부딪혀요. 기술의 한계, 테크닉의 한계. 물론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몸에 어디에다가 와이어를 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서 실험할 때마다 이 사람은 완전 다친다 봐야 되거든요. 와이어 액션.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계를 느끼니까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짝패에서는 모든 할 줄 아는 거 다 써도 한계가 있잖아요. 발차기 테크닉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어딘가에서 좀 각인되게 들어간 발차기는 안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560도는 이제 많이 썼죠. 그거는 그냥 재밌으니까,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때로는 리얼리티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발차기예요. 저는 이제 넘어지면서 사용을 했고 유수환 감독은 서서 막 때리는 걸로 사용을 했는데 배분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거 외에 아라한이나 다른 영화에서 쓰지 않은 발차기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개발 못해요. 젊었을 때 만들어 놓지 못한 발차기 기술을 어떻게 나이 40 넘어서 새롭게 만드냐고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액션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그 숙련도 1년 정도 숙성한 거와 2년 정도 숙성한 거와 10년 정도 숙성한 거의 그 맛들이 다르듯이 저도 그거 아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액션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라고 했던 얘기들이 똑같은 압착이나 똑같은 주먹질을 하더라도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 정서가 생긴 거죠, 저한테. 저는 그 첫 번째로는 몹신을 좋아해요. 단체 싸움을 좋아해요. 그리고 단체 싸움을 소화해내는 게 가장 저는 잘 소화를 해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대1. 근데 멋부리는 싸움은 내가 워낙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1대1은 좀만 멋있게 잡아주면 멋있어요. 카메라도 조금 오버해서 테크닉하게 잡아주고 눈빛 하나 싹 지나가게 해준다든가 하면 멋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몹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죠. 어떤 한 인물의 멋을 못 살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힘을 끌어내죠. 전체의 힘을 확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인물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공간은 뭐 어떤 공간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이 공간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비, 바람, 눈 이런 뭐 자연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이 스튜디오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이 부서지면서 먼지가 나온다든가 조명이 터지면서 이제 막 불꽃이 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싸우다가 저 TV에다 던지면 스파크가 튀어서 불꽃놀이 하듯이 사람들 불꽃놀이 얼마나 재밌게 봐요. 정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하지 않게 막 잔인해도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더 센티해지거나 막 눈이 오고 그럴 때 피가 있어도 좀 센티해지고 또 다른 정서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런 액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공간들, 그런 환경들을 이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완벽히 다른 것 같아요. 롱테이크를 저도 찍어봤어요. 아라한에서 이제 윤소희 씨와 유승범 씨, 저 셋이서 이제 칼싸움하는 그 롱테이크 스타드 캐머리에서 50 몇 테이크를 넘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찍어봐도 거기에는 카메라 테크닉도 중요하고 렌즈도 중요하고 그 세팅되어진 그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가 돼서 야 롱테이크로 가자 여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좀 답답해요. 롱테이크가 됐든 샷을 분할한 거가 됐든 정서 저쪽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저쪽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냥 툭툭거리면서 왔는데 여기서는 정말 얘가 힘들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서가 맞아 떨어졌을 때는 롱테이크를 탁 갔을 때 정말 죽여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관객들을 좀 더 막 설득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롱테이크 딱 찍어놔 버리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영화 속의 정서, 액션의 정서가 아니라 여기야말로 영화 속의 정서, 드라마의 정서를 따라가는 액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맞다 생각을 해요. 제일 좋아하는 무빙은 지미집이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무빙도 좋아하고 지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동차를 썼을 때 속도감 있는 액션을 되게 좋아하고 빠른 이동 그리고 이제 렌즈 망원이 아니면 극대적이에요. 완전 와이드 점샷 같은 거 찍는 느낌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그냥 노멀한 빛보다는 굉장히 좀 저도 조명 감독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액션이 살려면 조명이 어떤 그 빛이 잘 살아야 된다. 빛이 그 노멀하게 나오면 액션도 그냥 노멀하다. 빛이 이제 닿고 안 닿고 컨트라스트가 얼마나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액션의 어떤 힘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빛들을 되게 좋아해요. 좀 약간 좀 판타지가 많이 있는 그런 정말 그 동화 같은 그런 액션을 만들고 싶어요. 엑스맨에서 물이 쫙 올라가잖아요. 라스트 보셨어요? 거기서 다시 쫙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질 때 쫙 빠졌을 때 그 쫙 떨어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환타지였는지 몰라요. 저한테 너무나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느끼는 잔인함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말 환상을 느낄 수 있는 환상 속 동화 속의 어떤 그런 액션처럼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좀 요즘 많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60, 70년대 한국에서 액션 영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그 액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장군의 아들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액션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액션이 시작되면서 어떤 그 액션을 연구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스턴트맨이든 액션 배우든 그런 공간이, 그런 장소, 교육 양성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 때 이제 스턴트맨으로서 이제 막내 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아, 우리 스턴트맨들이 연습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액션 배우들을 훈련을 시키고
액션 영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갖춘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저한테 절실히 느껴져서 그거에 대한 계획 아래 뭐 추진을 해서 만드는 거죠. 창립 멤버로서는 이제 김영민 감독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 계시고, 자, 김성수 감독님은 뭐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영민 감독님도 이제 지금 연출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스턴트맨들이 있죠. 그 스턴트맨들이 지금 각 무술 감독을 하면서 뭐, 올드보이다, 뭐 여러 가지 바람의 파이터 등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 훌륭히들 잘 해내고 있어요, 자기 역할들을. 액션. 제가 이름은요 유상섭이고요. 지금 이 스턴트맨 생활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지금 처음 창립 멤버고요. 그리고 정두원 감독님하고 저희 또 다른 무술 감독 하시는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사제지간이시고, 이렇게 좀 정두원 감독님하고도, 그러니까 저랑도 그런 사제 시간 이렇게 운동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액션 스쿨 들어와서 지금 매년 1기수씩 뽑아서 지금 올해 3월달부터 9기를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60명, 70명 정도 와요. 네, 한 기수당. 근데 그분들이 다 그 기수를 채우고 이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10명? 그러니까 한 10% 이상도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뭐 4명 남는 경우도 있고. 제 이름은 조주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역 스턴트 우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출연이 많이 했죠. 셀 수 없이 CF나 드라마도 하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영화도 많이 했었고요. 무술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좋아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운동해왔던 것도 있고요. 또 아시는 분 소개로 같이 해보자 그랬었는데 제가 연기를 시작했었는데 연기를 좀 안 됐고 액션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들어온 지는 원래는 무술 연기자 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군데로 팀별로 찢어졌는데 액션 스쿨은 그 무연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부터요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만 이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6시간이죠.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빼면. 그래서 오전에는 개인적인 트레이닝하고 자기 개인 위주의 운동을 하고 오후 1시부터는 5시까지 단체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뭐 와이어 연습도 할 때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발차기부터 해서 이렇게 액션 합 저런 지금 이런 합들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사격 액션 와이어 액션 하면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스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고급 뭐 하이폴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도 막 떨어지고 그리고 뭐 레펠 뭐 장비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그 6개월 동안 1년에 6개월 동안 기수라고 해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싶은 서울 액션 스쿨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료로 6개월 동안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6개월 한 10월 달 정도면 이제 그 졸업식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이제 졸업식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김현진이고요. 저는 지금 13살이라고 하고 지금 운동은 우슈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우슈를 시작한 게 지금 3년이 됐는데요. 제가 시간표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4시간씩 운동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려운 동작 있으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제가 알아서 이렇게 더 멋있게 하려고 또 연습하고 그래요. 단체라는 게 어디를 가도 내 식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도 든든하고 편해요. 이제 많이 맞대죠. 많이 맞대고 서로 이제 많이 액션을 해보고 또 서로 많이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또 촬영을 하고 하니까 항상 그 아이디어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물론 맨날 하던 운동을 하면 지겹고 뭐 사람도 맨날 밥만 먹으면 지겹듯이 그래서 저희도 뭐 영화를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나라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인디 영화, 뭐 독립 영화 그런 것도 보면서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 스턴트맨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요. 꼭 모여서 어떤 과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항상 머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경쟁하는 뭐 업체도 많고 그러겠지만 항상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뭐 친구들, 동료들 다 회의를 많이 하죠. 아이디어 회의를. 그분들은 이제 학교와의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저와의 관계로 그냥 제가 마음에 들면 저를 데려다 쓰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초이스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죠.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감독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니까 일단은 뭐 세안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감독이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또 편집을 하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내놓았을 때 세상에 내놨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것은 이제 뒤후의 평가니까 어쨌든 그런 속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는 시나리오를 최대한 많이 읽죠.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 해답이 다 있으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감독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배우와 감독과 무술 감독과 스턴트맨들이 모여서 액션을 하다 보면 공간이 이제 세트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하고 라이팅을 하고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액션 스쿨에서 막 운동만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다가 생각이 안 나다가 세팅되어져 있는 곳 그 곳에 가면 편하게 술술 기억이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생활을 스턴트맨 생활을 해보니까요 안 위험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서 사람이 긴장을 덜 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슨 동작을 어떤 뭐 차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뭐 화이어 액션도 마찬가지고 다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동차, 카체이스, 뭐 충돌하고 부딪히고 차 뒤집어지고 그런 씬들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고 특히 바다 위로 막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가짐이 겁을 먹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추어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실제로 프로 정신이 없으면 못 해내죠. 그래서 정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글쎄요,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한국 영화니까, 한국 영화에 맞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영화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영화, 그런 이제 액션들을 일단은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제 또 우리 동양적인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홍콩이나 중국, 뭐 일본 문화보다는 아직은 한국적인 문화가 그렇게 크게 이제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액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과 일본과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독특하다거나 뭐 어떤 독창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션은 어차피 다 같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앵글에 담은되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커트를 좀 안 나누는 편이고, 홍콩 액션은 좀 커트를 많이 나누는 편이라서 그런 게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영화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우슈란 무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화려한 동작도 많고, 일단 영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동작이나 뭐 이런 그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동작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리고 뭐 연출도, 무술 액션 연출도 상당히 잘하시는 무술 감독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동작을 보고 할 때 저희들은 참 진짜 부럽고 우아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발맞춰 가기에는 좀 많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는 밑거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화죠. 어쨌든 대한민국 그 모토가 세계화인데, 서울 액션스쿨 또한 세계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한국 영화 시장에서만 버틴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자체가 그것도 또한 희박하고, 또 많은 그 단체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서울 액션스쿨은 나름대로 그 꿈과 이상을 좀 더 크게 갖고 탄생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버젯에 그 영화 버젯의 그 돈에 따라 좀 되게 정말 이렇게 액션이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물량을 좀 많이 동원을 해서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헐리우드에 한번 나가서 정말 그러한 액션, 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서 정말 충분한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맛 좋은,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듯이 정말 그런 퍼펙트한 액션 영화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